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반려동물 왜 사랑하시나요?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사진을 넣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의 필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묘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반려동물 이야기, 그리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마음먹고 모아봤습니다. 바로 같이 들어볼까요? 제가 대학에 가던 해에 데려온 빤찌입니다. 이름이. 제가 대학에 가던 해에 데려온 강아지 빤찌는 절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줏대 있는 강아지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히 손을 줄 알고 앉아와 엎드려를 할 줄 알지만 안 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손도 주고 발도 줍니다. 고상하게는 독립이라고 표현하는 가출을 감행할 계획을 접고 본가에 붙어 사는 것은 빤찌 때문입니다. 가장 귀여운 점은 제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관 앞에서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원래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지나면 현관 앞을 지나다니면서 가족들에게 누나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빤찌가 잠드는 시간인 밤 11시쯤이 지나면 현관에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보다 못한 엄마가 강아지를 안아서 안방에서 재우면 벌떡 일어나서 다시 현관 앞으로 가서 엎드립니다. 누나가 밤늦게 들어오면 너 왜 이제 오니? 내가 기다렸잖아 하는 표정으로 웰컴 핥아주기를 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엄마랑 같이 잡니다. 저만 이렇게 기다립니다. 동생들이나 부모님은 언제 들어온지와 상관없이 그냥 놀다가 때 되면 빤찌 집에 들어가서 쿨쿨 잡니다. 아 진짜 사랑스러워 진짜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 진짜 사랑스러워 진짜로. 부모님께서 빤찌가 너 때문에 못 자니까 일찍 다녀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저항할 수가 없어서 저는 강제로 일찍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성의 강아지! 앞으로도 누나 말 안 듣고 건강하길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이런 사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벌써 39회인가요? 벌써 그만큼 됐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렇게 보드랍게 행복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다음 사연은 편지가 왔네요. 2. 도빈의 집사 권훈에게. 도빈의 집사 권훈아, 안녕? 나는 까비야. 올해로 4년째 귀여운 집사놈들을 데리고 살고 있어. 길에서 다 죽어가던 때 만났거든. 원래는 잠시 데리고 있으려 했는데 임보의 끝은 임종 때까지 보호하는 거라며 언니 집사가 붙잡길래 계속 데리고 있기로 했어. 그날로 나는 가족이라는 새 집사들이 생겼지. 내 이름은 엄마 집사가 지어줬어. 어렸을 때는 몸이 약했던 터라 살아서 마구 까불거리고 놀라는 뜻으로 까비라고 지었대. 그래서 이름값 제대로 하는 훌륭한 까불이가 되어줬지. 내 얼굴은 아수라백작처럼 무늬가 정확히 반반인데 한쪽은 엄마 집사가 좋아하는 치즈 무늬고 나머지 한쪽은 언니 집사가 좋아하는 고등어 태비 무늬야. 신기하다. 양말도 정확히 반반 깔맞춤으로 신었어. 내 패션이 마음에 들었는지 언니 집사가 매일 봐도 새롭고 귀엽대. 한때 흰색 가디건을 즐겨 입었는데 중성화 이후로 살이 쪄서 단추가 안 잠겨.
언니 집사가 나보고 예전에는 볼링핀 같았는데 이제는 삼각김밥 같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사놈이 나를 삼각김밥이라고 부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서 꼬리로 바닥을 치곤 해. 삼각김밥! 하루 일과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니 집사를 놀아줄 때야. 집사가 바쁠 땐 못 노는데 그럴 땐 필살기를 보여주면 돼. 고개를 45도로 꺾고 눈뽀뽀를 마구 날려주면 언니 집사가 바로 낚싯대를 잡아.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부리기 쉬운 놈이라서 좋아. 나한테 말도 제일 많이 걸어서 그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얘랑 사냥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어서 언젠가부턴 나도 대답해주는 신용은 해. 근데 가끔 언니 집사가 기운 없어 보일 때가 있어. 그런 날에는 얘 방에서 같이 자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았어. 평소엔 엄마 집사 옆에서 자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 예전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언니 집사가 꺼이꺼이 울기도 했다니까. 내가 대학교 가는 것까지 꼭 보고 싶대나 뭐래나. 난 똑똑하니까 못할 것도 없지. 내가 제일 많이 놀아주는 집사니까 기특해서라도 대학교 가준다. 요즘엔 대학원까지 가는 고양이도 있다는데 도비도 대학원까지 가라고 전해줘. 그럼 안녕. 푸름. 존재 자체가 비친 고양이 까비님이. PS. 언니 집사놈이 내가 도비 성격 반만 닮았으면 좋겠대. 나도 언니 집사가 권원 집사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려고. 까비님이, 존재 자체가 비친 고양이 까비님이 친히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비 고양이 성격 반만 닮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네요. 고개를 45도 꺾고 눈뽀뽀를 마구 날려주면 언니 집사놈이 낚싯대를 바로 잡지요. 부리기 쉬운 집사놈이랑 대학원까지 꼭 가길 바래. 삼각김밥아. 마음 좋아. 마음 좋아. 마음이 행복해. 저희 집 말티즈는 드물게 사람이랑 살 붙이고 있는 걸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침대에 누울 때도 꼭 발치해서 혼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당기면 그대로 딸려오는데 그 끌면 끌려오는 하찮은 무게감이 너무 귀엽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온 세상을 다 주고 싶어요. 라고 짧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하찮은 그 무게가 느껴지는 훌륭한 필력의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이와 동거한 지 12년 차가 된 거북이 집사입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거북이는 반수생 거북이로 물에서도 활동하고 뭇에서도 활동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헤엄치고 먹이를 먹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본인이 필요할 때는 인공 육지로 올라와 일광욕을 하기도 해서 물 밖에서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광욕 할 때는 최대한 많은 면적의 자외선을 받기 위해 마치 사람이 발레나 요가를 할 때 팔다리를 쭉 뻗어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앞발 뒷발을 쫙 뻗고 고기도 최대한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일광욕 중에 눈 주변 피부가 건조해지면 앞발로 쓱쓱 비비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게 고양이들이 그루밍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 모습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거북이가 하품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거북이와 12년을 함께 살면서 하품하는 모습을 목격한 게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북이는 목소리랄 게 없어서 하품할 때도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하품 장면을 목격하기가 정말 어렵답니다. 하품하는 거북이를 처음 목격했을 때 그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왜냐고요? 정말 엄청 귀엽거든요. 하품을 하기 전에 목부터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입을 쫙 벌리는데 하품하는 게 저렇게까지 입을 크게 벌릴 일인가 싶을 정도로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닫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정말 귀여워서 미쳐요.
우리가 살면서 고양이 발바닥, 강아지 발바닥은 만져볼 수 있어도 거북이 발바닥을 만져볼 일이 있을까요? 따끈한 비늘 피부 아래 말랑 두툼한 지방층이 있어서 손으로 촉촉하고 만질 때마다 느낌이 정말 오묘한데요. 정말 황홀합니다. 아, 너무 부럽다.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촉이에요. 거북이는 파충류라 정서적인 교감은 잘 안 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 어릴 때부터 손 타는 훈련을 했다면 달랐겠지만 저는 거북이를 키운다는 느낌보다는 함께 산다는 느낌으로 집에 들였기 때문에 거북이가 저에 대한 별다른 인식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인간은 밥을 주는 존재다 라는 건 알고 있어서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밥 달라고 물장구 치면서 따라오는 정도입니다. 근데 그 모습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거북이 발바닥 만져볼 수 있는 거, 거북이가 하품하는 거 목격하는 거, 진짜 권력 있으시네요. 정말 엄청난 권력이 느껴지는 특별한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우님. 저희 첫 고양이이자 마지막 고양이인 참치는 도비와 같은 치즈냥이에요. 아파트 뒤편 주차장에 있는 작은 화단에서 처음 만난 우리 참치에게 첫눈에 반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건 바로 털 색깔입니다. 치즈냥이지만 묘하게 회색이 섞인 베이지색 털을 베이스로 그보다는 진한 갈색의 무늬가 호랑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터줏대감인 믹스3 고양이가 아빠일 것이라고 저희 가족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털 색깔 뿐일까요? 유난히 작은 몸과 발도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서 있을 때 제 다리에 머리를 꿍 하고 온몸을 부비며 걸어갈 땐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큰 타격감이 느껴지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사랑스러운 참치가 떠난 지 오늘로 3일째입니다. 도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아이는 이미 집에서 호스피스를 결정한 시기라 영상을 보며 많이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았네요. 2020년생으로 추측하고 2022년에 저희 집에 온 지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찍 보냈습니다. 그 조그마한 몸으로 우리 집을 얼마나 따끈하게 채웠었는지 아이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됐네요. 그래도 너무 슬퍼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고 먼저 떠난 엄마와 형제들을 만났을 거니까요. 베이지색 털을 가진 사랑스러운 내 고양이 참치야, 많이 보고 싶어. 엄마가 많이 사랑해. 참치가 너무 일찍 떠났네요.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는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집사님 오기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도비가 아팠을 때도 느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작은 털뭉치들의 진짜 조그마한 몸에서 나오는 커다란 그 온기들이 저희 삶을 많이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도비를 바라보면서 반려동물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내리사랑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어떨까? 도비는 나를 정말 사랑할까? 도비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을 해주지 않으니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시선을 보면요, 시선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말 맹렬하게 쏟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시선을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선을 쫓아가다 보면 어떤 것에 얼마나 꽂혀 있는지 알게 되죠. 저야 당연히 고양이의 눈, 속눈썹, 코, 이마 무늬, 귀, 수염 이런 것들을 시선으로 계속 훑고 있지만 저 고양이도 또한 꽤 집요하게 저를 보기도 하거든요. 저를 보면서 아주 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골골거리고 있긴 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 저도 어림짐작으로나마 고양이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쟤 나를 사랑하는데? 쟤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요. 종이 다른 생명과 이렇게 교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시선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꽤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치도 지금 집사님과 짧지만 사랑스러운 시간으로 꽉꽉 채워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을 것 같아요. 참치의 사랑도 느껴지고 참치 집사님의 사랑도 너무 느껴지는 사연이었네요. 지금 저는 20살인데 저희 집 푸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운 제 첫 강아지 가족이에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해서 이젠 얘가 없던 때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데려올 때 아주 작은 아가였는데 지금은 12kg 갈색 푸들이랍니다. 저의 강아지는 뭔가 듬직하고 뽀글뽀글한 그 푸들의 주둥이가 생쥐 같고 너무 귀여워요. 막 만지고 엉덩이 막 두드려도 좋다고 또 해달라고 바라보는 그 반짝거리는 작은 눈도 귀엽고 뭐 해달라고 콧등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나이가 꽤 많은 노견인데도 밥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는 정말 먹을 걸 사랑하는 제 가족이에요. 잘 먹어서 강아지가 너무 복스러워요. 공원 가서 축구공 던져주면 같이 공 차고 굴리고 뛰어노는데 웃는 표정도 커다란 몸에 어울리지 않게 생쥐 같고 그 시험 망친 박사님 같고 진짜 귀여워요. 항상 잘 때는 저랑 자서 제 등에 자기 등을 꼭 붙이고 같이 베개를 베고 자거든요. 그 말랑말랑한 따뜻함과 등을 돌려도 솔솔 나는 그 꼬순내를 맡을 때 정말 그 어떤 순간보다 행복해요. 저는 재수 중이라 몇 달을 본가에 못 가고 누워있는데 강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저 없는 제 방 침대에서 혼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그립더라고요. 얘랑은 오래 같이 지내니까 서로 눈빛만 봐도 뭘 하려는지 알고 정말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집 강아지는 저한테 사랑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존재예요. 너무 사랑하면 똥도 토도 안 더럽다는 소리가 뭔지 얘를 만나고 딱 이해했어요.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저희 강아지 자랑 잔뜩 하고 갑니다. 제 주변에도 생쥐 같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깔롱씨라고 되게 생쥐 같은 그 생쥐미 있거든요. 생쥐강쥐가 생각나는 귀여운 사연이네요. 꼭 수능 끝나고 잘 마무리하고 강아지랑 다시 공 던지면서 생쥐미 마음껏 감상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고양이 집사 경력 700일을 넘긴 사람입니다. 23살에 운명적으로 첫째 고양이를 만났고 그때부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해 어느덧 2마리의 집사로 살고 있어요. 왜 사랑하냐는 질문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갔다가 차에 타서 잠을 자던 첫째를 내칠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사는 것보다 10원 한 장 더 나은 삶을 주자라는 소박한 다짐으로 데려왔었어요. 고양이의 기억자도 모르던 제가 어느새 고며들어서 첫째와의 동거 일주일 만에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쓰레기장에서 빽빽 울던 고양이, 집에 들어와 산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사람 손을 여전히 거부하는 고양이가 저희 집 둘째예요. 대학생 주제에 2마리나 키우게 돼서 돈 벌고 모으느라 고생 좀 했지만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다 사다 준 간식을 잘 먹어주면 그렇게 고마웠고 화분을 엎어놔도 예쁘기만 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첫째한테만 치대는 둘째가 미울만도 한데 하나도 안 밉고 그저 예쁘기만 해요. 그냥 제가 얘네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랑하냐는 질문은 저희 집 고양이들에게 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위로가 돼주냐고.
어쩜 항상 사랑을 표현해주는지 잘 때도 꼭 붙어있고 샤워하면 물 무서워하면서도 화장실을 들어와서 빽빽 울고 자기가 뭘 안다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주는지 정말 고마워요. 저희 집 고양이들은 항상 같이 다녀요. 첫째가 둘째를 조금 귀찮아하긴 하지만 항상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바깥 구경도 같이, 캣휠도 같이 타요. 뭐든 같이 하는 게 천사 같아요. 둘 다 트릿을 좋아해서 간식 타임은 꼬박꼬박 챙길 줄 알아요. 첫째는 앉아, 오른손, 왼손, 일어서 종치기까지 다 하는 천재 고양이고 둘째는 터치라고 손을 가르치다가 잘못 가르쳐서 간식 먹기 전에 사람 손을 양양 펀치 날려야 하는 줄 알아요. 하나도 안 아프고 귀여워요. 쓰다 보니 제가 얘들을 귀여워서 사랑하나 봐요. 귀여우면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평생 귀여울 테니까 전 평생 사랑하겠죠.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고양이들을 더 잘 키우고 싶어서 수의대에 진학하고자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대학을 다니는 내내 목표 없이 꿈도 없이 살다가 고양이들을 키우게 되면서 삶에 활력도 없고 우울했던 감정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다 결국 수의사가 되고 보호소를 운영하자는 목표가 생겨서 다시 대학에 진학하려고 공부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상 모든 고양이들이 특히 길냥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머,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제가 원래 어디에 사연 쓰는 걸 안 하는데 고양이는 못 참지. 바로 글을 써버렸네요. 권우님, 당연히 행복하시겠지만 도비랑 늘 행복하세요. 도비, 모래, 열무, 사랑해 해주셨습니다. 우와, 졸업했는데 수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능을 다시 공부하고 계시대요. 길냥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너무 멋지네요.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반려동물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지금 보세요. 걔네들이 해낸 거예요, 이게. 물론 집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사랑을 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겠지만 그걸 가르쳐 준 건 이 모래 열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천재 고양이 첫째랑 간식 먹기 전에 사람을 패는 둘째 고양이. 천년만년 행복하시길 바라고 꼭 좋은 결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앵무새를 기르는데요. 예전에 카페 알바하던 곳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거기서 앵무새의 매력에 빠져서 저도 데려왔답니다. 저희 집 애는 이름이 가을이에요. 등은 연두색, 배는 노란색과 빨강이 섞여 있어 가을의 낙엽을 닮아서 어찌나 이쁜지 모릅니다. 날아다니는 애라 제가 집에 오면 날아서 마중도 나오고 어머 신기해라 말도 하고 너무 깜찍한 친구예요. 모든 동물이 그렇겠지만 눈동자가 너무 초롱초롱해서 뽀뽀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달라고 발 구르고 긁어달라고 제 손가락 물어서 가져가는 등의 의사표현을 확실해서 너무 귀여워요. 애기 같아요. 가끔 저를 물어서 혼나기도 하지만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살자 해주셨네요. 앵무새가 자기 주장을 엄청 잘하나 봐요. 너무 귀엽네요. 날아서 마중 오는 새가 집에 있다? 어떤 기분일지 이분도 엄청난 권력이 느껴지네요. 저는 2마리 강아지를 키우다가 1마리는 강아지 별로 같지만 그래도 저희 사고뭉치와 할아버지 강아지를 자랑해 보려고 합니다. 1마리는 코코스파니엘, 이름은 말자인데요. 진짜 저를 닮아서 그런지 하는 행동이 너무 사고뭉치였어요. 쓰레기통 뒤져서 혼나고 식탁에 올라가서 혼나고 자기보다 오빠인 강쥐에게 대들어서 혼나고 너무 많은데요. 말자는 활발해서 꼬순내가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고 있을 때마다 맨날 옆에 달려가서 털이든 발바닥이든 냄새 맡으면 오 마이 갓! 꼬순내 it's here!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들고 소파에서 장난치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바닥을 쳐다보곤 시무룩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주워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워주면 또 놀다가 떨어뜨려요. 이럴 땐 내려와서 놀라고 합니다. 웅이는 제가 6살 때 데려온 강아지인데요. 지금도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웅이는 예전엔 은근 순둥하면서도 까다로운 성격이었는데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
그래서 매번 웅이 만질 때마다 심기 안 건드리게 조심해서 만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매번 바닥에 놔둔 패딩에 자더라고요. 글쓰는 지금도 담요 덮고 저희 패딩에서 꿀잠 자고 계십니다. 얼마나 꿀잠을 자냐면 패딩에서 자고 있는 상태로 패딩을 조심스럽게 끌고 거실에 두는데도 한 번을 안 깨더라고요. 바보웅이. 모든 동물들과 집사들 건강하고 행복해 해주셨습니다. 말자도 하늘에서 더 편하게 사고 더 많이 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웅이도 폭신폭신한 패딩에서 주인 냄새 맡으면서 꿀잠 자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익명이니까 말해보지만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오면 엄마 기분 살피랴 눈치 보고, 듣기 싫은 정치 유튜브를 들어야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많은데, 집을 들어가면 고작 해야 10시간 떨어져 있던 강아지가 마치 10일을 떨어져 있던 것처럼 반겨주고 뽀뽀해주니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그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다는 존재가 있다는 게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맞아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그만큼 힘이 돼주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잘 없죠.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우문현답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7살 진도 믹스 강아지예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고야입니다. 성은 최요. 우리 집 강아지는 최고야. 너무 귀엽다. 흰색 털이 80%지만 귀 뒤쪽, 머리통, 등 부분은 현미밥처럼 노르스름한 털을 가지고 있고요. 진도 믹스다 보니까 한 45cm 사이의 길이 정도의 중대형견 정도 됩니다. 고야의 제일 큰 특징은 코가 딸기코예요. 코끝은 검정인데 가운데가 핑크면서 딸기씨가 박힌 것처럼 점이 콕콕콕 있어요. 콧장등에도 검은 점이 있는데 샤워하는 날이면 이렇게 까만 점이 있었나 하고 늘 놀라긴 해요. 어릴 때 시추를 키우면서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는 그 사랑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커서 한동안은 동물을 봐도 울컥하는 마음이 컸고, 뭔가 그 마음에서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고양이, 강아지 얘기도 해주고 사진도 보여주면서 저도 모르게 동물에 대한 회피보다는 귀엽다, 예쁘다, 따뜻한 마음이 다시 불어나더라고요. 어느 날에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고야가 동생네 동물병원에 케어링이 맡겨졌는데, 일주일간 맡긴 케어링을 2주가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주인이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유기를 한 거죠. 병원은 유기견 보호센터가 아니다 보니 고야의 임시보호를 계속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안락사까지 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안락사를 일주일 남긴 어느 날, 고야는 저희 집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는 백구 한 마리지만 저희 집에 와서 대략적인 나이도 알고 생일까지 생겨버린 이제는 우리 집 강아지, 내 동생 최고야가 됐네요. 고야는 제가 동물에 대한 사랑을 회피한 날을 다 까먹고 잊게 해줄 만큼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온 강아지예요. 퇴근하고 힘들어서 바닥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볼이며 코며 입술에 온통 침범벅으로 사랑을 나누는 강아지고, 슬퍼서 엉엉 울던 날에는 자기 아빠를 무릎에 얹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강아지고, 각자의 식사를 존중해서 가족들이 먹는 밥은 절대 탐하지 않는 매너 강아지고, 주말에 늦잠 자고 일어나면 옆구리에서 잘 잤냐고 같이 기지개 켜주는 강아지예요. 이런 강아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저는 고야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저도 고야도 건강한 게 목표입니다. 현지님도 도비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래요. 저도 그럴게요. 추신, 반려동물 이야기를 적어볼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 좋죠? 마음이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모든 반려동물과
그의 집사, 모든 가족들이 행복만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지난 회에 도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도비를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도비 이야기는 지지난주 팟캐스트로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반려동물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깊게 나누고 이 사랑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치유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같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감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유튜브 과묵한 권은씨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더보기란을 통해서 멤버십에 함께 하시면 매일 밤 목요일 라이브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권은이었습니다.